왜 저 남자는 저렇게까지 아내를 챙기지?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변함없이 한 사람만 바라보지? 분명히 그 남자도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마음을 다해줄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남자. 언제부턴가 말수도 줄고 눈빛은 식어버린 것 같진 않으셨나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혹시 익숙해진 침묵이 멀어지는 시작은 아닐까? 불안해진 적은 없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전문가 이혜선입니다. 지금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관계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41년간 연인과 부부 사이의 수많은 갈등과 회복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는 여자들은 화려한 외모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가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단 하나를 제대로 아는 여성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고 애틋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점점 식어가는 사랑 속에서 남자가 왜 무심해졌는지도 모른 채 혼자 서서히 외로워지기만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기에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5가지 지혜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처음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한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 남자는 사랑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 한마디가 남자의 내면을 얼마나 크게 울릴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남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자신의 능력, 책임감, 판단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따뜻한 행동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하죠. 오늘도 고생했어. 이 한마디도 좋지만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피곤했죠?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정해 줄 때 남자는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채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긍정받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칭찬하라는 건가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남자는 억지로 칭찬받는 걸 오히려 더 불편해합니다. 중요한 건 사실에 기반한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배우 정은표 씨는 한 방송에서 아내의 인정의 효과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항상 아내한테 조종당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는 아이를 육아할 때를 떠올리며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게 된 순간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제가 딱 책을 덮자마자 말해요. 와, 당신이 역시 배우여서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애들이 집중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전 또, 내가 그렇게 잘했어 하면서 괜히 우쭐해지고요. 어느 날은 아이를 안아주면 아, 역시 아빠가 안아주니까 애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 또 자장가를 불러주면 당신 아까 자장가 부를 때 나도 잠들 뻔했어. 그렇게 매 순간 칭찬을 듣다 보니 자신이 정말 육아를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더욱 더 잘하고 싶더군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정말 당신이 육아의 달인이야, 진짜로. 이렇게 말해주니까요. 어느새 제가 달인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정은표 씨의 이 고백은 많은 아내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의 칭찬이 누군가를 정말 달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모든 부부 관계에서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의 힘이라는 걸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남자는 존중받는 감탄에 깊이 반응합니다. 와, 진짜요? 정말 멋지세요. 역시. 이런 짧은 한마디가 남자의 어깨를 펴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 어리적을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할 때, 처음 걸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우와, 우리 애가 걸었어. 정말 잘했네. 기특하다. 이런 감탄의 말 한마디에 아이는 더 신나고 더 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감탄이라는 건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남자에게 감탄을 건네는 여자, 이런 말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주는 여자는 그 자체로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이 짧은 감탄의 말은 당신이 해낸 걸 높이 평가해요 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진심을 담은 짧은 감탄 한마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당신을 특별하게 각인시킵니다. 감탄은 말의 치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남자와의 관계를 더 깊고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운할 때일수록 더 먼저 꺼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 말 좀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진심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아닌 대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남자가 가장 지치고 멀어지는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열심히 해도 고마움은커녕 그거밖에 못해 라는 말이 돌아올 때 실수 하나에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이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더 괜찮은 사람 같다는 확신이 들 때 그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말의 힘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편을, 연인을 더 좋은 사람으로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남자가 해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해줘서 난 든든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남자의 마음은 조용히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마음을 여는 단 하나 인정의 열쇠입니다. 남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이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안 해? 그냥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말하는 내가 지치고 들어야 할 상대는 점점 더 말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바라는 걸 말했는데 왜 남자는 더 멀어지는 걸까요? 사실 남자는요, 명령이나 요구보다는 믿음과 여유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남자에게는 타고난 주도성과 책임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끌어내려 할수록 도망가고 기다려줄수록 살아나는 성향이죠.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도 참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론 열불이 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말해야만 움직이는 걸까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온종일 집안일에 이 나이 되면 하루가 온전한 쉼 없이 지나가죠. 그런데 퇴근한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 그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먹은 그릇은 왜 안 치워요? 라고 곧장 말하게 되면 남자의 마음은 미안함이 아니라 방어부터 앞서게 됩니다. 남편은 지적받는다고 느끼고 아내는 서운함을 외면당한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감정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는 명령보다 부탁에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해줄래요?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말에는 이거 할 수 있어? 내 생각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능력에 대한 의심의 의미를 아주 미세하게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에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오히려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라는 이상한 자존심이 건드려져요. 반대로 이거 해줘. 라고 딱 잘라 말하면요. 명령처럼 들려서 마음부터 닿습니다. 그럴 땐 먼저 솔직하게 내 마음을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장도 담고 상대의 상태도 존중하는 말이요. 바로 부탁할게.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줍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부탁의 말을 전해보세요. 여보, 이것 좀 해줘 부탁할게. 지금은 내가 손이 안 돼서 그런데 같이 해줘요 부탁할게요. 이 말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당신이 이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존중. 또 하나는 내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을 기다린다는 여유. 남자는요, 누가 자기 능력을 믿어주는 그 느낌에 강하게 반응해요. 나한테 기대는구나.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 감정이 생기면 스스로 뭔가 해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알려줘요. 이 말은 감탄을 하며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도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멋진 사람처럼 행동하려는 겁니다. 반대로 왜요? 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방어부터 합니다. 설명도 하기 전에 따지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 말 한마디에도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안 해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할게요. 이렇게만 바꿔도 그 사람은 마음이 풀리고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말은 같아도 어떤 어조와 단어로 말하느냐에 따라 남자는 시켜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이 말들은 관계의 온도를 식혀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눌러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자극하는 언어입니다. 남자는 강요를 받으면 움직이기보단 움츠러들지만 신뢰와 선택을 받으면 스스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말해서 안 된다고 바로 단념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어야 할 건 사람보다 접근 방식이에요. 왜 안 해요? 가 아니라 당신이 해주면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신뢰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조차 하기 싫은 날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돌려야 해? 그럴 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고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단단하다는 뜻이고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에서 남자는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부탁을 받으면 부담스러워하지만 신뢰를 받으면 반드시 움직이려는 특성이 있어요. 당신은 결국 해내는 분이니까요. 이런 믿음은 남자에게 이 사람은 날 믿는구나라는 감정을 줍니다. 남자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질 때 더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거 해줘요. 가 아니라 당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맡기는 말. 그게 바로 존중을 느끼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이해해주고 기다리면 안 하던 사람이 더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즉시 변화시키는 사람보다 스스로 바뀌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가는 겁니다. 남자는 순간의 명령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사람 곁에서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는 감정에는 오래 반응합니다. 그 감정은 기다림에서 만들어집니다. 통제나 지시는 그 감정을 없애고요. 남자를 진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조용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게 기다려주는 여유입니다.
제가 상담한 이혼 위기까지 갔었던 78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은요, 우리 아저씨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납니다.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요. 쳐다보는 것도 지긋지긋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애 키우고, 장사하고, 시부모 모시고, 저는 늘 바쁘고 지쳤고, 그 사람은 늘 말이 없었죠. 말을 해도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말끝마다 상처가 쌓였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황혼의 이혼이라니.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누워 있었거든요. 식사 준비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거실에서 저 혼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은 말없이 밥을 해 먹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루 이틀은 참았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속이 막 끓었어요. 내가 진짜 여태 뭐하러 이렇게 살아줬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소리 지르고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저렇게 있구나. 그날 밤 용기 내서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지금은 혼자 뭐 하나 제대로 못해요. 나 도와줘요. 부탁할게요. 그 말을 한 제 자신이 처음엔 참 어색하더라고요. 늘 왜 안 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렇게 따지듯 말하던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잠깐 멈칫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나도 도와줘야지. 그 말 듣고 저는 엉엉 울어버렸어요. 속이 시원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요. 이 사람 변했어요. 작은 일 하나라도 묻고 도와주고 무슨 말만 하면 그래. 같이 해보자. 라고 대답해요. 요즘은 같이 시장도 보고 주말이면 둘이서 나란히 산책도 나가요. 남들이 보면 연애하는 줄 알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부탁할게요. 그 한마디가 우리 부부를 살렸어요.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유,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지킵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질 땐요. 이성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래요. 참아왔던 서운함,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말의 온도는 높아지고 표정은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피하거나 침묵하거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수록 대면보다 회피를 선택하는 본능이 강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억울해지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틀린 말을 했다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한 건데 왜 도망가? 하지만 남자는 말의 내용보다 말이 전해지는 감정의 기운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게 날카롭고 압박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의 문은 탁 닫히고 맙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는 법을 아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말은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 한마디가 남자의 방어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 한 번의 멈춤, 그 한 번의 여유가 관계를 지켜주는 진짜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 또 반문하실 수 있죠. 그럼 나는 늘 참고 손해만 보라는 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자는 게 아니라 감정을 품위 있게 표현하는 기술을 가지자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아는 여성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자는 감정이 안정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관계는 자신도 흔들리게 만들고 언젠가는 멀어지고 싶어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 옆에서는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감정을 품고 조율할 줄 아는 여유. 그게 결국 남자의 마음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듣게 만드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말을 해도 왜 남자는 내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걸까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바뀌어. 얘기하면 피하거나 대꾸도 안 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정말 답답합니다.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내 말은 항상 잔소리처럼 들릴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는 내용보다 내가 지금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말투나 분위기, 전달 방식에서 벽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남자의 말에 그건 아니에요. 라는 말 대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로 상대는 반박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려보세요. 질문은 상대를 움직이는 부드러운 리더십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말은 남자의 자존심을 긁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꺼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꺼내려면 내가 먼저 차분히 질문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줄 귀가 있어야 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참기만 하고 이해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의 힘을 더 세게 만들고 싶다면 내 말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여유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유 안에서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 남자는 이 관계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지죠. 말은 때로는 칼이지만 잘 쓰면 가장 따뜻한 연결의 도구가 됩니다. 그 따뜻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남자의 마음을 가장 깊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그 사람을 머무르게 합니다. 남자는 늘 자신을 따라오고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깊이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세계가 분명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돌볼 줄 알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아는 태도. 이런 사람은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담겨 있고 존재만으로도 상대가 허투루 대할 수 없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반면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은 처음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만의 매력, 색깔,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이런 말은요, 상대를 위한 희생이 쌓이다가 결국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힘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나만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일상, 이걸 스스로 잘 지켜내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존중의 경계선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다 상대가 나한테 정 떨어지면 어쩌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수록 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자는 늘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잘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5가지 지혜. 이 모든 것이 모였을 때 비로소 남자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 곁에서 더 괜찮은 내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쉽게 떠나지 못하고 더 잘하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매달릴 때가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을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요란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안의 단단함, 내가 건네는 한마디의 품격,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남자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정과 존중, 기다림과 여유, 차분한 소통, 흔들림 없는 자기사알. 이 5가지는 당장 드러나는 효과보다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일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지혜와 여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들이 당신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꾸어 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울담은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